당신이 가장 의존하는 작물이 사실 당신이 재배할 수 있는 가장 연약한 작물이라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정원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생산적으로 보입니다. 가뭄이 닥치고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망이 막히면 갑자기 토마토와 상추가 그리 안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무너져도 당황하지 않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해마다 조용히 당신을 먹여 살리는 작물들입니다. 어떤 것들은 땅속에 식량을 저장하고 어떤 것들은 아무리 자주 수확해도 다시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너무 무시당한 나머지 사람들이 잡초인 줄 알고 뽑아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행하는 채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8가지 작물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아마 이미 당신 곁에서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1. 돼지감자, 예루살렘 아티초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식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돼지감자는 예루살렘 아티초크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아티초크도 아니고 예루살렘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러한 오해로 인해 수세대 동안 사람들의 식탁에서 멀어졌지만 땅속에서 이 식물은 생존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식량 저장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돼지감자는 생강뿌리를 닮은 울퉁불퉁한 덩이줄기를 생산하며 한 번 심으면 허락이나 비료,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지 않고 매년 다시 자라납니다. 한꺼번에 모두 수확할 필요도 없습니다. 흙 속에 그대로 두면 겨울 내내 설이나 정전, 저장 문제로부터 보호받으며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땅 위에서는 식물이 높게 자라 종종 1.8, 2.5m에 달하며 작은 해바라기 같은 노란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땅 속에 있습니다. 작게 한 번 심은 것이 한 시즌 만에 수십 개의 덩이줄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척박한 토양도 이를 막지 못합니다. 불규칙한 물주기도 성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해충은 이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다른 작물들이 실패할 때도 이 작물은 계속해서 생산합니다. 2. 걸어다니는 양파, 이집트 걷는파. 목록의 두 번째 작물은 논리적으로 현대의 어떤 채소도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이집트 양파 또는 공중 양파로도 알려진 이 다년생 양파는 일반 양파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씨앗에 의존하지 않으며 매년 다시 심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스스로 이동하며 시즌마다 영토를 확장합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줄기가 꽃을 피우는 대신 꼭대기에 작은 양파 구근 무리를 형성합니다. 이 구근이 자라면서 그 무게로 인해 줄기가 땅에 닿을 때까지 휘어집니다. 땅에 닿으면 구근이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식물로 똑바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양파밭은 정원을 가로질러 천천히 걸어갑니다. 이것은 속임수가 아닙니다. 내장된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식물의 모든 부분을 먹을 수 있습니다. 푸른 잎은 파처럼 사용됩니다. 지하의 구근은 일반 양파보다 맛이 더 강하고 저장성이 좋습니다. 줄기에 달린 구근은 요리하거나 피클로 만들거나 작물을 확장하기 위해 다시 심을 수 있습니다. 이 양파는 방치, 척박한 토양, 추운 겨울, 드문 물주기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대부분의 정원이 아직 텅 비어있는 이른 봄에 이 다년생 양파는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맛이 더 중요합니다. 양파는 단순한 풍미가 아니라 보존, 영양, 그리고 사기입니다. 다시 심지 않고도 거의 1년 내내 양파 맛을 제공하는 작물이 있다는 것은 시스템이 무너질 때 안정감을 줍니다. 이것은 편리함을 위한 정원 가꾸기가 아니라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장기적인 식량 논리입니다. 3. 느타리버섯. 다음 식량원은 흙에서 자라지 않고 정원에 공간을 두고 경쟁하지 않으며 이 목록의 다른 어떤 것보다 빠르게 단백질을 생산합니다. 굴버섯, 느타리버섯은 놀라운 효율성으로 폐기물을 식량으로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섯 재배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종류의 버섯은 그런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이들은 죽은 나무, 칩, 골판지, 그리고 버려질 농업 폐기물에서 자랍니다. 한번 자리를 잡으면 파도처럼 수확물을 쏟아냅니다. 통나무 하나나 집단 하나에서 1년에 여러 번 수킬로그램의 식용버섯이 나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룻밤 사이에 커질 정도로 빠르게 자라며 비료나 땅 파기, 고전적인 정원 화단 없이 그늘과 습기만 있으면 될 정도로 유지 관리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힘든 시기에 이들을 매우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필요한 공간이 최소한이라는 점입니다. 나무 아래 그늘진 구석이나 채소가 자라지 못하는 사용되지 않는 공간에서 수직으로 자랍니다.
따라서 땅이 부족하거나 비좁은 상황에서도 식량 생산이 계속됩니다. 영양학적 관점에서 느타리버섯은 저장된 곡물 위주의 식단에서 종종 부족해지기 쉬운 단백질, 섬유질,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종종 간과되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가 버리는 것을 소비합니다. 떨어진 나뭇가지, 낡은 상자, 식물 찌꺼기, 톱밥이 식량이 됩니다. 자원이 줄어들 때 폐기물을 식량으로 바꾸는 능력은 사치가 아니라 전략적 이점입니다. 4. 아마란스. 다음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현대 농업이 비실용적이라고 판단하기 훨씬 전부터 문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바로 아마란스입니다. 잎 채소와 씨앗용으로 모두 재배되는 이 식물은 단일 목적의 작물이 아니라 한 줄기에 두 가지 식량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장기에는 잎을 수확하여 시금치처럼 먹습니다. 시즌이 끝날 무렵에는 식물이 단백질이 풍부한 수천 개의 작은 씨앗으로 빽빽한 꽃차례를 만듭니다. 아마란스는 대부분의 채소가 견디지 못하는 극심한 더위 속에서도 번성합니다. 건조한 토양도 그 성장을 늦추지 못하고 척박한 토양도 이를 막지 못합니다. 일단 뿌리를 내리면 높고 빠르게 자라 토양의 그늘을 만들어 아래의 수분을 유지합니다. 식물을 약화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잎을 수확할 수 있으며 씨앗이 익으면 특별한 장비 없이도 수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생존은 단순히 칼로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중요합니다. 신뢰성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란스는 다른 식물들이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때 신선한 채소를 제공하고 시즌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곡물을 제공합니다. 씨앗은 통째로 요리하거나 가루로 빻거나 장기 사용을 위해 그대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잎에는 식량이 제한될 때 결핍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현대의 식량 시스템은 매년 다시 심어야 하고 지속적인 외부 투입이 필요한 작물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아마란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개입으로 자라며 그 크기가 암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합니다. 한 식물이 지금 당장 그리고 나중에도 당신을 두 번 먹여 살릴 때 그것은 더 이상 정원의 호기심거리가 아니라 진정한 생존 자산이 됩니다. 5. 그라운드 체리. 다음 식물은 섬세해 보이지만 마치 방치를 견디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라운드 체리 또는 식용과리로 알려진 이 식물은 토마토과에 속하지만 일반적인 과일과 닮지 않아 정원사들에게 종종 무시당합니다. 덩굴에 큰 과일이 열리는 대신 종이처럼 얇은 껍질로 자연스럽게 보호되는 구슬 크기의 작은 열매를 수백 개 생산합니다. 익으면 열매가 저절로 땅에 떨어지며 이미 보관을 위해 포장된 상태가 됩니다. 이 껍질이 이 식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냉장, 통조림, 냉동, 전기 없이도 열매를 몇 주 동안 신선하게 유지해줍니다. 힘든 시기에는 이러한 내장형 보존 시스템이 작물의 가치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식물 하나가 긴 시즌, 종종 한여름부터 첫서리가 내릴 때까지 동안 달콤하고 영양가 풍부한 열매를 몇 킬로그램이나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은 생존의 또 다른 문제인 연속성도 해결합니다. 한 번 심으면 안정적으로 자연 발화합니다. 수확을 놓치더라도 식물 스스로 다음 세대를 책임집니다. 불규칙한 물주기, 평범한 토양, 일관성 없는 관리를 대부분의 정원 과일보다 훨씬 잘 견뎌냅니다. 위기 상황을 계획할 때 맛은 종종 무시되지만 사기는 중요합니다. 이 식물은 설탕과 신선한 과일이 귀해질 때 달콤함을 제공합니다. 날 것으로 먹거나 말리거나 요리할 수 있으며 아이들도 즉시 음식으로 인식합니다. 이것은 호화로운 작물이 아닙니다. 주의와 자원이 제한될 때에도 계속해서 생산을 이어가는 조용한 안정제입니다. 6. 스코르조네라.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 적도 없지만 인프라 없이 장기 보관해야 하는 식량 안보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하는 뿌리 채소입니다. 블랙 살시피로도 알려진 스코르조네라는 검은 당근처럼 길고 어두운 색의 뿌리 형태로 자랍니다. 그 외관 때문에 현대 주방에서 밀려났지만 이는 값비싼 실수였습니다. 이 식물은 썩지 않고 종종 1년 이상 땅속에 스스로를 보관합니다. 수확해서 조심스럽게 보관해야 하는 대부분의 뿌리 채소와 달리 스코르조네라는 필요할 때까지 흙 속에 그대로 머물 수 있습니다. 가벼운 멀칭층만 있으면 기다릴 준비가 됩니다. 서리는 이 식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추위는 오히려 맛을 향상시킵니다. 식량 시스템이 실패할 때 날씨나 정전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칼로리를 땅 속에 숨겨둘 수 있는 능력은 필수적이 됩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자라며 척박한 토양을 견디고 지속적인 물주기를 요구하지 않으며 해충도 거의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첫 해에 수확하지 않으면 둘째 해에는 아스파라거스와 비슷한 맛이 나는 식용 잎줄기를 생산합니다. 즉, 한 번 심어서 추가 노동 없이 여러 시즌 동안 식량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작물은 화려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그저 항상 이용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7. 쇠비름. 다음 식물은 이미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쇠비름으로 알려진 이 식물은 대부분의 장소에서 잡초 취급을 받습니다. 아스팔트 틈새, 진입로, 척박한 토양, 다른 어떤 것도 살아남지 못하는 방치된 구석에서 자랍니다. 사람들은 현존하는 가장 강인한 식용식물 중 하나를 제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주저없이 이를 뽑아버립니다. 쇠비름은 더위와 가뭄 속에서 번성합니다. 다른 작물들이 시들어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할 때 쇠비름은 오히려 더 빨리 퍼집니다. 두껍고 다육질인 잎은 물을 저장하여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자랄 수 있게 해줍니다. 비료나 계획이 필요 없으며 종종 심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한번 나타나면 공격적으로 씨앗을 퍼뜨리고 매년 다시 돌아옵니다. 영양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극도로 밀도가 높습니다. 필수 지방산, 미네랄 및 수분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날것으로 먹거나 요리하거나 피클로 만들거나 수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수확한다고 식물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왕성한 성장으로 보답합니다. 생존 상황에서 쇠비름을 매우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접근성입니다. 무료이고 지형에 잘 적응하며 노력이 제한되고 주의가 분산되는 곳에서도 자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연약한 작물을 살리려고 고군분투하는 동안 쇠비름은 그 가치를 알아보는 누구에게나 계속해서 식량을 제공합니다. 허락이나 비용 없이 스스로 나타나는 식량은 우연이 아닙니다. 눈앞에 숨겨진 기회입니다. 8. 다년생 케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케일 재배가 매년 벌이는 사투라고 생각합니다. 심고, 보호하고, 꽃이 피거나 죽는 것을 지켜봅니다. 도벤톤 케일로 알려진 다년생 케일은 조용히 이 주기를 반박합니다. 이것은 씨앗에서 자라는 케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 없이 해마다 잎을 생산하는 장수 식량 식물입니다. 한번 자리 잡으면 서둘러 꽃을 피우지 않으며 한 시즌 만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잎을 계속 수확하면 식물은 더 많은 잎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응답합니다. 추위도 이를 막지 못하며 온화한 기후에서는 겨울 내내 자랍니다. 더 추운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물러났다가 조건이 좋아지면 다시 돌아옵니다. 매년 다시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종판도 단계별 준비도 필요 없이 식물은 그저 그 자리에 머뭅니다. 다년생 케일은 반그늘에서도 자라며 척박한 토양을 견디고 1년생 채소를 공격하는 많은 해충의 저항력이 있습니다. 꺾꽂이로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새 씨앗을 사지 않고도 한 식물을 여러 개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 차원의 식량 안보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신선한 채소는 물자 부족 시기에 종종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케일은 이러한 압박을 없애줍니다. 정원이 고요하고 선반이 비어 있을 때 주의를 요하지 않는 믿을 수 있는 채소를 갖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점 그 이상, 즉 일관성이 됩니다. 이 식물은 빨리 감명을 주지는 않지만 천천히 신뢰를 얻고 계속해서 생산해냅니다. 여기 기존 작물이 실패할 때 영양과 회복력을 제공하며 여러분을 위해 조용히 일하는 8가지 식물이 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정원 채소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자원입니다. 수명이 길고 유지 관리가 거의 필요 없으며 종종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작게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정원과 기후에 맞는 2-3가지를 선택하고 숨겨진 풍요로움이 이미 손닿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누군가에게 이 자료를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전략을 원하신다면 구독해주시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다시 뵙겠습니다.